20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 22번입니다. 학습자들이 기능을 한대요. 학습자들이 기능을 한다는 거니까 뭐 사람한테 기능한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공부나 학습 활동을 한다 이거죠. 복잡한 발달적이고 인지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발달적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유아가 성인이 되기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뭐 구강기 무슨 기 무슨 기 해갖고 그런 것들을 거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단계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단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발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하는 행동이 뭐 대여섯 살보다 못하면 그런 게 일종의 발달장애인 거잖아요. 밟아야 되는 단계를 제때 못 밟고 좀 처져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단계를 더 밟을 가능성이 없다던가 뭐 이런 게 발달장애인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의 발달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인지적이라는 게 뭐냐면 맞고 틀리고는 상관없어. 어떤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 인식을 눈으로 해도 되고 코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돼. 내가 안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인지했는데 제대로 인지했을 수도 있고 잘못 인지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갖고 내린 결론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과정 전체가 인지적인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막 착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인지적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같은 걸 잘 못 푼다면 아무래도 훨씬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푸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학습은 학습이라고 할게요. 학습은 뭐 인지적이 됐던 발달적이 됐던 상당히 여러 요소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체계 내에서 작동한다. 근데 연구와 이론이 있대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때 필드는 운동장이 아니라 여러 분야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이론이 기여해 왔어. 뭐에 기여했냐? 이런 진화하는 이해에. 어떤 이해냐? 그 이해 내용을 봤더니 모든 학습자들은 성장하고 학습한대.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맥락 속에서. 언더스탠딩 꾸미는 거죠.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위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뻔한 병렬 두 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각자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배운 방식도 다르잖아요. 연구가 이걸 밝혀냈다 이거야. 이거에 따라서 그 학습의 정도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밝혔대.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은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학습자가 어떤 문화적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학습함을 밝혔다. 그래서 이게 이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복잡한, 위에서 얘기한 복잡한 체계라는 것이 일률적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거를 두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었고요. 복잡한 거랑 다양한 건 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복잡한데 다 똑같을 수 있잖아. 기계회로처럼. 근데 그게 아니야. 다 문화적으로 다양해. 그리고 이걸 밝혀낸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이런 거야말로 조금 추가적인 진짜 정보를 더해주면서 굉장히 상수를 많이 해준 거죠. 물론 인간들이 근본적인 경험이라던가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뇌 구조나 뇌의 처리 과정을 공유하기는 해. 근본적인 관계란 게 뭐냐면, 근본적인 경험이란 게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나이마다 나타나는 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이 관련한 단계. 어느 순간은 대소변을 자기가 가리는 스테이지가 있을 거고, 어느 순간은 자기 몸을 자기가 씻고 자기 옷 자기가 입는 단계가 있을 거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근본적인 경험도 인간들은 공유하고요. 그리고 뭐 뇌가 뭐 다르게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뇌 구조라던가 그 뇌의 처리 과정 같은 것도 공유해.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겪고 뭔가를 학습하고 이러는 현상 각각은 다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냐? 개인의 정확한, 근데 정확한이라 그러면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 개인한테만 들어맞는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래.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니야. 가정에서의 가정을 갖고 거기서 관계를 맺는다던가, 나이에 맞는 발달 단계라던가, 더 물리적으로 가면은 뇌 구조 같은 공통점을 모든 인간이 공유하기는 해. 공유하지만 그것조차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개인마다 특정한 경험인 것이지. 그러니까 가족관계라는 건 다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게 다 같은 가족관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마다 다르다. 자,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실 게, 여기 매니모어 보이시죠? 여기 왜 머치가 아니고 맨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보자고요. relationship with family, age, related stages, and
many mo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비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more를 much even still far a lot이 꾸며주고 그거는 이제 비교할 때의 얘기인 거잖아요. 비교 구문일 때. 얘는 비교 구문이 아닌데 뭐. 그러니까는 many more, 더 많이, 뭐 그냥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페노메나는 사실 복수잖아요. 여기 디즈도 있고요. 그리스어 어원이라서 논나로 이제 복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즈는 왜 이즈냐? 페노메나가 복수고 뭐 그게 좀 상관없거든. 헤드는 얘거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as 나돈이 보돌소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는 저런 근본적인 경험들 뿐만 아니라 그 뇌의 뭐 구조나 처리 과정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는 비교 구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꼭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문화적 영향력이 되게 인플루언셜하거든. 삶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문화적 영향력이 우리한테 계속 자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출생부터 그냥 문화라고 합시다.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므로 모든 학습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랑 개인적 경험을 좀 섞어놓고는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 말하는 문화라는 건 되게 넓은 의미의 한국 문화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작은 범위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문화 속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과 문화 사이에 이러한 인터라이닝, 뒤얽힘이 이런 뒤얽힘이라는 개념이 밑도 끝도 없이 주장되면 사람들이 안 믿겠지. 지지되어 왔어. 뭐에 의해? 연구에 의해. 학습과 발달에 대한 many aspect, 많은 측면을 다룬 연구에 의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지되어 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지되어 왔고 수동이고요. 아이디어가 지지가 돼야죠. 해부빈 PP. 그리고 왜 해부냐라고 물으면 아이디어 주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념이 그러면 이 글 전체의 짜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일단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은 복잡한 체제 내에서, 체계 내에서 작동하는데 그 체계조차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거를 연구자들이 알아냈다. 그리고 약간의 반론이 있었지만 그 반론조차도, 그 반론에서 얘기하는 애들의 공통점조차도 조금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개개인마다 다른 거다.
그리고 이것은 출생부터 영향을 미치고 이런 아이디어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지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구성상 상당히 유사해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위에 거는 그 다양한 학습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밑에 거는, 그러니까 밑에 덩어리, 지금 제가 출생부터 문화가 우리에게 요 덩어리는 학습이 따라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가지고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글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은 이 반론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주제는 알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 옛날에는 그냥 타고난 머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머리가 타고났는데 공부를 못하면 얘가 뭔가 게으른 게 있어서다, 훈육이 덜 돼서다. 그래갖고 과거 교육학 책들 보면은 이렇게 애들 벌 주는 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벌 잘 주는 법? 뭐 그런 게 이제 주 내용인데, 오늘날의 이런 식의 그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교육으로 이제 변화하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 연구 덕분에. 어쨌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